요거는 이제 녹화해서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보면 준비물은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 활동지, 그리고 내가 정리한 활동지. 그렇지만 내가 정리할 새 활동지를 항상 챙겨놓고 그 여유분을 통해서 이 1, 2, 3, 4를 한꺼번에 놓고 정리해라. 그리고 그 정리하는 단계 여기까지는 아직 완전히 내게 아니다. 마지막 구조화가 있어야지만 내게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것과 마인드맵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걸 여기다 먼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이렇게 봐요. 먼저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여기에 감각기관과 신경계 호르몬 두 개로 나뉜다. 그러면 자극과 반응의 단어는 우리가 크게 몇 갈래로 정리하면 되겠다? 감각기관과 신경계 호르몬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요거를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감각기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감각기관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성취 기준도 바라보고는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요 글씨가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그래. 우리 엄비가 그 대표적으로 잘 보다. 그래. 야, 한 두세 명은 좀 켜서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 답 좀 해줘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각, 감각기관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피부 감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공부하면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감각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그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가면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딱 보면 제목이 딱 나와요. 어떤 제목이나 나오냐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구조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구조를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구조마다 각각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각각에 뭐가 있을까?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역할 또는 우리는 이거를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기능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제목을 하나 딱 보면은 물체를 어떻게 볼까? 눈이니까. 눈은 여기서 보는 원리, 눈으로 보는 원리가 가장 중요하겠구나 하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돼요. 한 번쯤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물체를 보는 과정과 보는 원리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있잖아요. 키워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돼요. 키워드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키워드의 선택은 어디서 보면 되냐면 중단원,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 돼요. 그러면 대충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인드맵으로 그냥 못 들어가요. 처음에 작업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목이 뭐예요? 얘들아, 이 제목이 뭐야? 지금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극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기관을 뭐라고 얘기냐?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요. 그러면 감각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 그렇지.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뭐가 있죠? 눈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을 담당하는 뭐가 있죠? 귀. 귀.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각 다음에 뭐가 있을까? 후각을 담당하는 뭐가 있어요? 코. 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뭐가 있어요? 입, 혀, 입 또는 이거를 혀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혀. 자, 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촉각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뭐가 있죠? 피부, 그렇지. 피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공통점을 혹시 찾아낼 수 있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얼굴, 얼굴에 있어요. 자, 얼굴에 있어요. 자, 눈이 여기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자, 여기 입에 있고, 여기 혓바닥. 그렇죠?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촉각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가장 민감한 촉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손에 있어요. 손끝, 그렇지. 네, 맞아요. 아, 너무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그러면 너무 재밌지 않니? 뇌는 어디 있어요? 뇌. 머리, 머리. 그렇지. 애도 머리요. 맞아. 머리에 있다니까.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야, 얘들아, 여기 만약에 여기 심장이 있어. 여기서 받아들인 게 여기까지 가는 것과 여기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어느 쪽이 시간이 빠르겠니? 뇌에서 심장, 그렇지. 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빠를 거 아니냐. 내 생각엔 왠지 갑자기 모든 감각기관이 거의 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 이걸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려면 자, 그 다음 키워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중단어 뭐가 있었죠?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야 되죠? 눈, 귀, 코, 입 다 어떤 걸 끄집어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조를 끄집어내야 돼요. 구조와 기능. 다 여기 첫 번에는 구조와 기능이에요. 다 몽땅 구조와 기능이 여기에 주된 키워드예요. 구조와 기능이 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와 기능이 다 되어 있고 시각에서는 뭐 어떤 거가 있었어요. 아까 책을 보면 제목에 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물체를 여기는 보는 과정. 여기는 뭐지? 듣는 과정. 여기는 냄새 맡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는 맛을 느끼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는 촉감을 느끼는 과정.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에 주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받아서 내용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눈에서는 자, 눈은 보는 과정 안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눈과 카메라에 대한 부차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시와 원시가 있고요. 이거를 보정하는 어떤 거가 있냐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여기다가 내가 100점을 맞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각세포 정도는 찾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선생님이 부가정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부가정보를 얼마만큼 더 잘 정리하는 친구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만 그 기본의 문제의 퀄리티를 올리는 건 부가적인 정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잘 찾아내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느냐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귀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뭐가 있었어요? 반고리관에서 반고리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에 가지고 있는 회전감각, 균형감각을 가지고 아까 여기에 병도 하나 있었어요. 중이염과 이석증에 대한 원리를 여기 아니 이것들에 대한 증상과 원인을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코는 어떤 게 있을까? 코 같은 경우는 아까 냄새 맡는 과정 안에서 여기에다가 얘는 기체 물질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후각세포에 대한 구조 이런 거를 좀 더 공부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혀예요. 자, 혀에서는 부가 정보가 뭐가 들어와 있냐면 맛지도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 맛지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맛지도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그냥 유무 정도만 왜 있었을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맛을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추가가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추가된 맛, 이게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맛봉울이라든가 이런 미각세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 공부를 해두면 시험 문제 낼 때 웬만한 거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촉각을 느끼는 과정에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저기 통각이 있었고, 통각, 앞각,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앞각, 통각, 앞각, 뭐 있니? 아까 통점, 앞점, 냉온점, 하나 더 있지 않았니? 이게 네 개인가? 통점, 앞점, 냉온점. 또 뭐 있니? 초점 맞았습니다. 맞다. 촉점. 그래서 요거의 위치? 그래서 왜 위치가 각각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어디에 좀 쏠려 있는가? 요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후각과 참 미각은 이거는 맛의 풍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두면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 노트 정리라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구조화해서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했을 때 좋을까? 자, 선생님이 한번 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먼저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인드맵으로 가기 전에 먼저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표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표를 하면 옆에 여기를 눈, 여기가 귀, 코, 입, 피부. 그래가지고 여기는 입인데 여기는 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표를 만들죠. 이때 표를 만들 때 나처럼 종이를 큰 데다가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작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구조와 이제 기능,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굳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여기다 놓고, 다 그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림에서 여기다가 다 깨알같이 쓰는 작업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명칭을 하나 이렇게 하고, 여기다 기능이 여기 내려와도 돼요. 자, 기능이 내려와서 아까 선생님이 노트 정리가 된 것처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예요. 요 그림이 여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 있게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 정보가 있어요. 자, 부가 정보. 그래서 부가 정보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부가 정보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귀, 코, 입, 혀는 대부분이 내용이 좀 비슷한 반면에 부가 정보는 눈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얘만 따로 표 만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면 한 2페이지 정도 또는 3-4페이지 정도, 3페이지 정도로 나눠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 정보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 이거로 머릿속으로 끝내서 구조화를 해서 외워도 돼요.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아니면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감각기관. 자, 감각기관. 이렇게 감각기관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1번.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감각기관 중에 눈입니다. 자, 그러면 눈 중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통 가로 해요. 자, 눈 하면은 이때는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나 하면은 기능이 있죠. 아니면은 요거를 요렇게 해도 돼요. 가 해놓고 구조와 기능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그림이 있는 다음에 그림에다가 옆에 기능을 다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너트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빼먹었네. 다 부가정보 요런 식으로 표를 정리해서 가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가 구조 또 나 기능 또는 가 구조와 기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특별한 정리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적인 정리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정리를 마인드맵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걸로 해야겠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운데 여기 얘는 가운데 핵심어가 필요해요. 이 핵심어는 보통 감각기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내가 감각기관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제 감각기관을 나는 이렇게 적게요. 감각기관 이렇게 적고 감각기관이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 코가 있고 입이 요게 혓바닥 이렇게 해서 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는 촉각이 있으니까 몸뚱아리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감성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몇 가닥이 있어요? 가닥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어요? 눈, 귀, 코, 입, 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 여기에는 이렇게 굵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색칠을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빗살무늬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눈에 대한 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눈의 가지에 이걸 주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핵심어의 굵은 요 가지를 우리는 주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중단원도 되기도 하고 소단원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잔가지가 있어요. 부가지라고 얘기해요. 부가지는 요거가 나눠지는 건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렇게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가 둘째, 요거보다는 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굵게. 요 정도. 자, 요렇게 요 정도로 가고 여기에서 요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부가지예요. 자, 그러면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쁘게 뭐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이렇게 넣어서 눈 이렇게 적습니다. 자, 눈이란다. 아니, 미안. 눈을 적네. 눈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적어? 구조 이렇게 적어. 그리고 구조와 기능 이렇게 적는 게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 요 라운딩은 마치 뇌의 주름을 연상을 하게 하는 거고 뇌가 편안하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은 파동안에 넣기 위해서 이런 심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티브 부잔인가? 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따라 해도 되고 안 따라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눈알 그림을 그리고 눈알 그림에 대해서 눈알을 이렇게 이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능 같은 거를 다 정리해서 한 방에 딱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선 요렇게 다시 하나의 가지가 더 나오죠. 무슨 가지가 될까요? 장가지니까 여기서는 부가정보. 자, 부가정보예요. 자, 이렇게 부가정보가 되고 또 하나가 있었죠. 아까 부가정보 말고 선생님이 보는 과정. 그러니까 부가정보 안에 들어도 되고 아니면 보는 과정을
하나 더 가지고 와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뒤로 하나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보는 과정. 그래서 전달 과정, 보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물체가 있고, 자, 물체에 뭐 이제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망막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는 과정 말고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근시난시. 왜 근시난시가 생겼을까? 그래서 근시난시에 대해서 하나는 근시, 하나는 난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시, 난시.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교정 방법. 교정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도 교정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가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게 좀 많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게 했어요. 외우게 했고 선생님 딸한테는 이거를 뭘로 정리하게 했냐면은 수학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수학으로 마인드맵 정리한 거를 내가 이따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검정색을 했다면 뭐 검정을 해도 되고 뭐 그냥 연필로 한 가지 색으로 정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색깔을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나는 요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뭘로 하느냐? 귀. 자, 귀로 해놓고 다시 이렇게 굵게 빼요. 자, 요렇게 굵게 뺍니다. 자, 이렇게 굵게 빼면 자, 굵게 빼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구조와 기능. 그러면 여기에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기능도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같이 만약에 부가 정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듣는 과정. 이렇게 듣는 과정 해놓고 쓰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더 하나 가지를 내가지고 뭐를 했느냐? 부가정보. 그래서 이 부가정보 안에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이 있었어. 질병이 두 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중이염. 하나는 이석증. 그것들의 중이염은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예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안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이석증도 마찬가지야. 원인이 뭐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치료나 예방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이 외워요. 안 보고 쓰는 거야. 안 보고 쓰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좀 어려서 꼬인 문제, 내가 놓친 것, 이런들 문제들만 모르게 되는 거지, 진짜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요거를 경험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눈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는 거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눈 그림이랑 이런 거를 파일로 올려놨어요. 거기 있는 거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뽑아서 붙여가지고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극과 반응 정리한 거 마인드맵 그거를 파일 여기 그 우리 방 파일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참고해서 정리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는 데까지 다 정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눈하고 귀 정도만 정리를 해도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요거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이나 아니면 해가지고 마지막에 완결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숙제로 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수업 정리한 걸로 요걸로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은 또 각각 뇌 관련 아까 반응에 해당하는 호르몬 이거 공부해갖고 정리하는 걸로 숙제로 해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12월 31일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숙제는 이 단원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올려주세요. 아니면 나는 단톡방도 정리해서 올려주면 좋겠어.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좀 보게.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하나씩 다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걸 또 모아가지고 파일로 여러분한테 찝을 해서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작 전까지 다 마무리해서 주고, 오늘은 한 대까지 2번 찍어서 올려줄 거야, 나한테. 자, 질문. 자, 요거는 내가 지금 이제 정리된 거를 중지할게요.